이게 이 정도가 심한 건지 안 심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가야 되나? 아기 피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맷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똑강엄마 맷주의 아는 언니 건우 엄마 권태경입니다. 오늘 먹일까 말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건우 엄마, 네, 저는 건우 엄마. 똑강 엄마. 네. 사실 결혼도 한 달 차이로 하고 출산도 9일? 9일 차이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뭐 비슷한 시기를 계속 겪었잖아요. 임신 그쵸.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기하고 이제 아기 태어나니까 뭐 100일 때, 뭐 100일 지나서 이유식 시작할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이 질문하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이게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먹일까 말까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언니가 이제 주로 나한테 뭘 물어봤지? 무슨 약을 물어봤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피부 연고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막 감기 걸리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딱 약을 딱 처방해 주는데 피부 같은 거는 이 정도면 가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겠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해서 약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애매할 때 날 볼까? 오늘 얘기할 거는 아기 피부 트러블에 대한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건우는 어때요? 땀띠 뭐 이런 거. 많이 뭐 고생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똑같은데 어디 땀띠가 좀 많이 나요? 여기 목뒤요. 머리 뒤. 똑같구나. 건우도 건우도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맨날 빨갛고 그래서 그때 병원 갔더니 여긴 왜 그래요? 했더니 땀띠예요.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건우는 만지면 막 머리 땀 범벅 땀 뚝뚝. 지금 안 더운데 왜 그러지? 이래서 똑강이도 좀 그런 게 얘는 잘 때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땀이 더 잘 나요, 애기들이. 그쵸? 그 땀샘이 다 완성된 채로 태어나는 거는 아니라서 이것도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땀샘도 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제 땀샘이 아직 미숙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신진대사가 높잖아요. 기초 체온도 좀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땀 분비도 그렇고 그래서 땀띠가 또 좀 잘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막 옛날에 엄마들은 땀띠 난다고 이렇게 막 사타구니 이런 데 팡팡 이렇게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네, 그런 걸 하는데 인식에 제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따로 안 써봤어요. 베이비 파우더는 딱 명심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냥 정상 피부에만 써야 돼요. 땀띠분 자체가 이제 땀이랑 엉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피부에 막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냥 정상 피부에 그냥 보송보송하게 해주려고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땀띠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추. No. 비추 안 되는구나. 네. 땀띠 나면 병원에서 그냥 보습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로션을 그냥 발라주는 거였는데 제가 그러다가 한번 다른 것 때문에 바르다가 리도맥스를 좀 발랐어요, 여기다가. 근데 확 좋아진 것 같았었는데 맞나요? 이게 발라도 되는지 모르겠네. 심하지 않은 땀띠는 좀 시원하게만 해주고 땀 차지 않게 그래서 잘 발라주면은 뭐 한 2, 3일 뒤면 이제 좀 완화되고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땀띠가 이제 붉어져가지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되게 또 그것 때문에 자극으로 따가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약을 써주는 게 맞는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 있잖아요. 강도가 약한 거. 그런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리도맥스가 약한 정도. 그쵸. 리도맥스 이게 좀 약한 그 스테로이드 외형제 중에 좀 대표적으로 있는 거라서 아이들 그런 피부 여러 트러블에 활용하는 연고거든요. 심하지 않은 그냥 초기 땀띠일 때 좀 하나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약이 그 버물리 키즈 있잖아요. 그거는 볼레 물렸을 때 맞아요. 그 모기 물린데 증상 완화를 위해서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버물리 키즈 말고 그냥 버물리는 어때요? 버물리. 버물리 그냥 어른들이 바르는 버물리잖아요. 그거는 애들이 쓰면 안 되는 그 기준 개월수가 있거든요. 그게 30개월. 30개월. 안에 뭐 캄파 성분이라든지 디부카인이라든지 그런 좀 자극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가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좀 자극이 더 될 수 있어가지고 30개월 미만 아이들이 이제 키즈용을 쓰시면 됩니다. 땀띠를 안 나게 하려면
그냥 시원하게 입히고 통풍을 잘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평소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실내 온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근데 너무 걱정돼요. 왜요? 어떤 게요? 감기 걸릴까 시원한 정도가 아, 이게 좀- 감기가 올 시원함인지. 약간 이게 실내 온도 기준으로는 한 24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한 5, 60도의 사이로 맞춰놓으면은 그게 좀 피부에는 쾌적한 환경이 됩니다. 응. 그게 참 힘드네요. 아, 너무 온도도 웃기다. 맞춰주고 막 습도 맞춰주고 했는데 나중에 모르겠죠. 아, 몰라요. 그리고 왜 집에 있을 때 실내복은 또 수면으로 된 거, 뭐 밖에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풍도 잘 되고 이제 땀이 잘 흡수가 되는 소재의 옷을 입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약간 또 생각해보는 게 저는 별로 나시 같은 걸 안 입히거든요. 아, 오히려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구겨진다 그래야 되나? 여기가 그냥 면 없이 그냥 붙어 있을 경우에는 또 끈적끈적하면 또 약간 그거 되니까. 하니까 그때는 또 흡수되니까 그런 면 수면으로 된 거 입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땀이 많이 차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겨드랑이라든지 그 아기들은 좀 살이 통통하면 또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물로 이렇게 좀 자주 좀 씻겨주는 것도 방법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쾌적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땀띠 예방법이겠죠. 기저귀 발진은 어때요? 이건 안 겪어본 엄마들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는 안 겪어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기저귀 발진 겪어봤죠. 그래요? 저는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맥주한테 안 물어보니까 떡강이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막 약간 그런 설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잘못 케어해서 생기는 거야. 빨리빨리 갈아줘야 해줘야 되는데. 안 갈아줘가지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름이 딱 생겼으니까 뭔가 원인은 다 기저귀 때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기저귀를 입히는 그 부위에 생기는 발진들을 다 그냥 기저귀 발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주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저귀 발진 생길 수 있죠. 사실 우리 상상해보면 기저귀 젖은 거 계속 차고 있으면 되게 찜찜하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근데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소변이잖아요. 소변이다 보니까 안에 뭐 소변 분해 산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대변도 오래 닿으면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주면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건 맞죠. 근데 기저귀를 잘 갈아줘도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러면 뭐 기저귀 안 맞는다고 엄마들 막 바꾸고 하는. 맞아요. 그래서 기저귀 유목민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특정 기저귀라던가 뭐 그게 잘 안 맞아서 꼭 알러지처럼 이렇게 생기는 알러지 피부염처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기저귀에 그냥 마찰 있잖아요. 쓸려서 뭔가 이제 원단이 이런 게 쓸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곰팡이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저귀 쪽은 또 습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화르륵 번져가지고 또 그런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발진도 있고. 지금은 좀 안 그래도 옛날에는 열이니까 또 뭘 못하고 저는 약간 내버려두면 된다? 그냥 두자. 자연 치유된다. 이런 식으로 뭘 안 했는데 애가 이제 아프다고 울 때 생각나서 물어봤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이게 이 정도가 심한 건지 안 심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비판템 하나까지 안 돼가지고 락스 케어를 발랐는데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하이트리를 바르고 싹 나왔죠. 그 다음에는 그때 싹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애기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엉덩이 좀 빨갛네? 하이트리 이거 안 되나? 기저귀 발진에 쓰는 약들 종류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먼저 그러니까 비판텐 이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저귀 발진에 아마 엄마들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의약 외품 중에 산화 아연 성분이 들어간 또 발진 연고가 있어요. 피부 수렴 작용이라든지 또 항균 작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심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이것도 가볍게 발라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일반 의약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한,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스테로이드제에서 이런 락티케어 같은 것들이나 뭐 이제 리도맥스도 해당되고 그런 것도 이제 붉어진 피부에 해서 바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곰팡이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제 단일 성분으로 들어간 거를 바르면 초반에는 좀 증상이 가라앉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 이제 2, 3일 뒤에 화를 더 이렇게 좀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곰팡이가 없애는 항진균제 성분 같이 들어간 연고, 그거를 써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가끔 이제 또 너무 심해지면 진물 같이 막 진물 나고 그러는 경우도 좀 심해지면은, 그럼 이땐 이미 상처처럼 생긴 거잖아요. 손상이 좀 많이 된 경우라서 그럴 땐 또 항생제 연고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또 S로반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별로 해서 써야 되는 연고들이 적절한 게 좀 다르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무슨 약을 써야 될지 상황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게 기저귀가 이 발진이 이게 심한 건지 안 심한 건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가나요? 그쵸. 수학과 선생님에게 소아과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케이스에 맞는 적절한 연고를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거 발진 때문에 청기저귀 쓸 생각 혹시 하셨어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동생 키울 때 청기저귀를 쓰던 기억이 나기는. 저는 근데 그걸 어릴 때 봤는데도 저건 못할 짓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때요? 청기저귀.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1도. 그냥 당연히 애기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금이형 우리가 키워도 안 될 테니까. 근데 기저귀 발진 측면에서 보면은 청기저귀랑 일회용 기저귀 중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더 관리하기 나아요. 청기저귀는 이렇게 소변을 싸고 나서 젖잖아요, 표면이. 물론 이거를 바로 갈아주면 청기저귀도 괜찮은데 이게 소변을 한번 쌀 때마다 계속 갈아줄 수가 사실 육아하면서 여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왜 일회용 기저귀는 딱 이렇게 싸고 나면은 한두 번 싼 건 거의 티도 안 나게 싹 마르잖아요, 표면이. 그래서 오히려 기저귀 발진으로 이제 축축한 거를 좀 방지하는 걸로는 일회용 기저귀가 낫기는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잘 때 밤에 잘 때는 또 청기저귀 해놓으면 또 금방금방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청기저귀 쓰시는 엄마들도 이제 밤에 잘 때는 그냥 일회용 기저귀로 해도 괜찮고. 청기저귀 쓰는 엄마들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난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어. 기저귀 발진 때문에 뭐 그럼 평소에 뭐 신경 써서 건우한테 하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좀 발진 나면 벗겨서 이렇게 놀리잖아요. 맞아 놀리고. 그럼 좀 통풍되면서 되게 한다고. 자주 갈아주자 약간. 맞아. 그러니까 그냥 기저귀 발진 예방하는 방법은 그냥 엉덩이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니까 그냥 자주 갈아주고 잘 씻겨주고 그리고 잘 말려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아토피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거는 다음 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